안녕하세요. 오늘 아크지에스 프로에서 레이아웃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압축 푸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는 폴리곤 레이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아웃을 사용하기 앞서 가지고 심볼로지를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로지를 graduate 컬러로 하고 필드는 총인구로 하겠습니다. 컬러 스킴은 저희 베이스 맵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것도 흑백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레이블링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템플릿에서 여기 헤일로가 있는 걸로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만들 거는 이제 페이퍼 지도인 종이 지도 레이아웃입니다. 여기 인서트 오셔가지고 레이아웃 클릭하시면은 종이 옵션이 나와요.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A4 용지를 기준으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아웃 탭으로 오시게 되는데 레이아웃, 인서트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마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이후부터 이렇게가 레이아웃을 쓰는 툴들이고요. 나머지는 기본 있는 툴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레이아웃 탭 하나하고 인서트에서 맵 프레임부터 다이내믹 텍스트까지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레이아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은 말 그대로 이제 종이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셀렉트 툴을 기준으로 예전에 C 버튼 누르면 손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 단어 키, 그다음에 가로 넓이에 맞춰서 최대, 종이 1대1 비율로 주민 주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거는 전에 갔던 익스텐트로 아니면 그 이후 익스텐트로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엘리멘트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이걸 누르시면 선택된 걸로 주민이 됩니다. 저는 일단 전체 화면을 놓고 진행할게요. Duplicate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지금 있는 이 레이아웃을 똑같이 복사를 해줘. 이 사이즈로. 그리고 종이 사이즈는 여기 와가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아웃에서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4로 다시 바꿔서 진행할게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어떤 식으로 볼 건지, 마지막으로 페이지 프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린터 레이아웃이 있고 여기서도 프린터 마진이라든가 페이퍼 소스 같은 걸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룰러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여기 자,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추가하는 건데 룰러 위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add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를 가로 세로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삭제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오시면 스냅핑이 되면서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생깁니다. 이거를 우클릭한 다음에 remove 가이드 하셔도 되고 remove all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마크하고 줌투맵하고 체크 스펠링 같은 게 있는데 여기 텍스트가 많아지면은 체크 스펠링 해가지고 오타, 검정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인서트로 오셔가지고 일단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맵 프레임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저희 프로젝트 안에 있는 지도들이 있고, 디폴트 익스텐트는 전체 데이터의 풀 익스텐트부터 그려지는 거고, 맵은 현재 맵이 되어 있는 익스텐트부터 그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걸 넣더라도 상관없어요. 아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지도는 안 만들었지만 여기다 지도를 넣을 것이다. 그래서 플레이스홀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제가 원하는 크기대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종이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게 스냅핑이 되는 게 보이실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가운데 정렬은 스냅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실 때 아까 가이드 오셔가지고 멀티플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일정 간격으로 계속 그어주는 것도 있고 여기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터로 보스 하면은 가로 세로 센터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잡고 가운데다 놓으면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가이드를 지워주면 되죠, 이제. 그 외에 여기 레이아웃에 있는 모든 건 엘리멘트라고 부르는데 우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얼마나 크게 그려줄지 이런 기능도 있고요. fit to 마진 하면은 전체 페이지를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이즈 조절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플립이라든가 얼라인이라든가 여러 개 엘리멘트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쓰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가로 세로 하면 종이가 움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엘리멘트를 움직이고 싶으시면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에서 가로 세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인셋 맵이라 해가지고 이게 어디를 보여주는 건지 그린 게 있잖아요. 그럼 맵 프레임을 하나 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를 똑같이 잡고 여기다 그리면은 이제 익스텐트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맵 프레임으로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익스텐트 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줌아웃을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그려지죠. 그래서 인셋 맵 그리실 땐 이렇게 지도를 2개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그려질 때 도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 서클이라든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쏘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맵 상태 이런 식으로 클릭한 상태에서는 줌인 줌아웃 하면 종이 상태가 줌인 줌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지도를 이제 익스텐트를 바꾸거나 하고 싶으시면은 액티베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맵 프레임 여기 있는 맵 프레임을 우클릭하고 액티베이트 하는 방법이 있고 맵 프레임 잡고 여기가 아니군요. 인서트 여기 있네요. 레이아웃에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레이아웃 와서 다시 클로즈 액티베이션 하고 꺼야 되니까 좀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맵 프레임을 클릭하고 Q 버튼을 누르면은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조절한 다음에 필요 없으면 다시 Q 누르시고 디액티베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쓰는 맵 프레임 같은 거는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지워주실 수도 있고요. 인셋을 다시 넣겠습니다. 라쏘 서클 그려놓고 익스텐트 인디케이터라고 하고 Q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들이에요. 노스에로 여기 클릭해서 옵션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 그려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케일 바 여기도 원하는 옵션 선택하신 다음에 그려서 넣어주시면 되고 레전드 있으면은 레전드 넣어주고 차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렸잖아요. 차트 같은 경우에 레이어 자체에 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레이어에 저희가 차트 만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바 차트 해서 뭐 구역명으로 총 인구를 보여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차트를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되고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 같은 경우에 결국엔 아트리뷰트 테이블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 프레임 원하는 거 잡으시고 크기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처음에 empty 프레임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엘리멘트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맵 프레임에 있는 행정구역 폴리곤을 이용해줘 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있는 필드들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면은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역명 name이라는 필드하고 총인구인 population 필드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또 자주 사용하실 게 뭐 이 도형이라든가 텍스트박스 사진 넣고 이런 거 여기서 다 추가하시면 되고요. 여기 다이나믹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 지우고 진행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이나믹 텍스트 보시면은 이게 지도에 크레딧 디스크립션, 맵 데이터, 기타 등등등 이 지도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다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레딧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지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지도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여기다 뭘 쓰시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똑같이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은 다이나믹 텍스트에 그대로 그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써놓으면은 그거를 지도별로 바로바로 꺼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제 coordinate upper, middle, lef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스텐트를 보여주는 다이나믹 텍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upper left, upper right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여주는 건데 이게 다이나믹 텍스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맵 프레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 숫자가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지도를 어떻게 바꾸시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같이 변화가 되고요. 이거를 쭉 내려주시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밸류 어트리뷰트 테이블에서 그 값을 불러와서 쓰실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많은데 여기서 자주 쓰실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서비스 레이어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메타데이터 베이스맵 메타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따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죠. 이거를 종이 바깥으로 꺼내놓거나 글씨를 투명하게 바꾼다거나 해가지고 숨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레딧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삭제를 하시면은 다시 밑으로 들어가요.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따로 쓸만한 기능이 이제 맵 프레임 선택하시면 여기 그리드라고 있어요. 격자 그려주는 건데 격자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격자를 그려주고 이 격자도 이제 줌인 줌아웃 할 때마다 맞춰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하면 이렇게 격자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격자 중에서도 이제 본인 용도에 맞춰가지고 레퍼런스 그리드도 있고 군사용으로 MGRS도 있습니다. 그래서 1km, 10km 단위로 있고요. 격자를 여러 개 넣으실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거는 우클릭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 격자 UTM 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맵 프레임을 액티베이트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경기도 북부에 군사 지역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MGRS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제 또 다른 걸로는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저희가 다루고 써보신 툴들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스케일 바를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엘리멘트 창이 뜨고 스케일 바에 대한 모든 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닛을 뭘로 할 건지, 그 유닛을 뭐라고 부를 건지, 킬로미터가 아니라 나는 키로라고 부르고 싶어. 키로로 바꿔도 되고, 이 레이블이 바 끝에 올지, 바 밑에 올지 원하는 곳에 두는 옵션들도 있고요. 그 다음 오프셋, 레이블 심벌, 글자를 어떤 색깔로 어떤 폰트로 할지, 그 다음에 스케일바 컴퓨터를 어디서부터 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 전체에 대해서 스케일바를 놓으면은 적도에 있는 기준하고 극지방에 있는 이 스케일바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계산을 센터를 기준으로, 우리 데이터의 센터를 기준으로 만들어 달라, 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 같은 경우에 adjusted division value는 이렇게 저희가 끌어당길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알아서 숫자를 바꿔줍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200kg를 원하면은 여기 adjust width라고 있고 여기 200이라 하면은 200kg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디비전 하면은 200kg를 한 구역으로 그려달라는 거예요. 5개니까 이걸 1로 바꾸면은 이제 200kg짜리 하나가 되고, show one division before zero 하면은 0km 이전에 한 디비전을 그려줘. 지금 삭제하면 이렇게 200kg짜리 한 디비전이 되는 거죠.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4개로 나눠줘, 3개로 나눠줘, 2개로 나눠줘, 이런 기능이고요. 정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흔히 사용했던 폰트 색깔 바꾸고 이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클릭해 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배워가시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게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기술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모든 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바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저희 레이어 스태킹 이펙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심볼로지랑.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실 수 있고요. 정말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비전 마커 같은 경우에 서브 디비전 마커 따로 있고 디비전 마커 따로 있어요. 백그라운드, 보더, 섀도우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일단 더블 클릭하고 보시면 돼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예쁘게 그리는 거는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데이터 지도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여기에 인서트 오시면은 임포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과제에 딱 맞는 이런 템플릿들이 있어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맵 프레임에 다른 지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시고 맵 프레임을 저희 지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Q 눌러가지고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대충 위치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인셋 맵인데 이것도 저희 지도로 바꾼 다음에 Q 눌러가지고 위치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 레이블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맵 선택하시고 레이블링, 이것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맞춰가지고 지난번에 레이블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26만이기 때문에 커런트보다 인이면은 아웃이면 안 보여준다 하고 이거를 숫자를 1만 줄여주시면은 여기선 안 보이고 여기선 보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레이블을 숨기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또 안 보여드린 게 여기에 체크박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안 보이게 하실 수가 있고, 락을 하면은 이제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바 2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 지금 레이아웃을 위해서 도형을 그려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이걸 다 끄면은 도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에 여기 오셔가지고 도형을 그리셔도 되는데, 사실 모든 이 엘리멘트에는
보더라는 이 프로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깥에 박스를 그려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나 그냥 이게 편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미 다 사각형으로 맞춰서 그린다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보더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기능이 여기 있는 이 맵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킨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기 이제 맵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일반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제 다이나믹 텍스트로 와가지고 저희가 어트리뷰트, 테이블 어트리뷰트에서 밸류 클릭하시면은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구역명을 가져오고 싶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 구역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가진 구역별로 16개 지도를 만들고 싶어요. 자동으로 주민이 된 상태에서. 그럼 그때 맵 시리즈 오셔가지고 스페이셜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기서 어떤 레이어에 어떤 필드를 쓸 거냐. 그럼 저희가 행정구역이 네임이니까 네임을 하고, 정렬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진은 양옆으로 저는 15%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렸을 때 스케일 축적 이런 것도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주로 마진 사이즈로 합니다. 로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그냥 놓고 OK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맵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지역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설정을 잘못했어요. 다이나믹 텍스트를 이게 아니라 딜리트 하고 다시 넣을게요. 유니크 밸류, 페이지 네임이 여기 있네요. 페이지 네임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이 맵 시리즈거든요. 경기도 가면은 경기도, 경상남도 가면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2024 이것도 다이나믹 텍스트인데,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선택이 안 됐네요. 다이나믹 네모가 선택이 됐는데, 여기 이어라는 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거 다이나믹 텍스트예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은 포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텍스트도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포매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옵션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웹 시리즈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북마크하고 티매틱이 있어요.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지도로 다시 오셔가지고 맵에 오시면 이렇게 북마크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쯤 해가지고 북마크를 하나 하고, 뭐 여기쯤 해가지고 북마크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쯤 해가지고 북마크를 만들어요. 그리고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신 다음에 매니지 북마크 오셔가지고 여기서 익스텐트를 바꾸거나 디스크립션을 바꾸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어요. 여튼 이렇게 북마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레이아웃에 오셔가지고 맵 시리즈를 넌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다시 북마크로 바꿔요. 그러면 이렇게 북마크 1, 2, 3번 쓸 거냐 해서 OK를 클릭하시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북마크 1, 2, 3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티매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레이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로 오셔가지고 지금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복사본을 한 2개 만들게요. 그리고 레이어 하나는 필드를 인구 밀도로 하고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줄게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구수 빨간색으로 하고, 이제 이 레이어 3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로 하나씩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다 묶어놓고 우클릭한 다음에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을 우클릭하시면은 그룹 타입이라고 있고, 이걸 라디오로 바꿔줍니다. 그럼 한 번에 하나의 레이어밖에 안 나오게 하는 이런 설정인데, 이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레이아웃을 가셔가지고 맵 시리즈 가시면 티매틱이 활성화됩니다.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룹 어떤 거 쓸 거냐, 이거 쓸 겁니다. 오케이 하면은 이제 저희가 맵 자체에서 지금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제별로 이런 식으로 주제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레이어별로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구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레이어 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이지 네임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어차피 종이로 뽑는 걸 위해서 만든 거니까 쉐어 가시면은 익스포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이거 여기 원하는 포맷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flatten PDF나 벡터 PDF로 하실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고 옵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퀄리티부터 DPI 설정하고 이런저런 거 있고, 폰트 엠베드하고, 그래서 폰트까지 같이 넣어줄 거냐, 그리고 시큐리티, 액세시빌리티, 패스워드 넣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맵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를 하나의 파일로 지도를 다 넣어줄지, 아니면은 멀티플 파일 해가지고 각 페이지별로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지, 싱글 파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익스포트를 하시면은 이제 만들어지고, 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 페이지별로 PDF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짜잘한 거, 뭐 파일 타입 같은 거 바꾸실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맵 프레임별로 보여주는 게 있고, 엘리멘트별로 이렇게 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이것도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바뀌셨을 때 리프레시 맵 시리즈 해야지 업데이트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씩 만져보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여러분의 과제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 툴일 텐데, 지도를 많이 만들으셔야 되면은 꼭 맵 시리즈를 만들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레이아웃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직 주제를 뭘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뭐든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